자, ERP 인사 2급 11번부터 20번까지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입니다. 당에서는 2024년 7월 급여 사원에 변경된 책정 임금을 반영하여 급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책정 임금을 변경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계산할 때 해당 지급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자, 봅시다. 자, 급여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11번, 12번은 급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배유진에 해당하는 그 책정 임금을 변경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책정 임금을 변경했을 때 급여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부분은 인사정보 등록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사관리에서 인사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배우진입니다. 자, 배우진은 11번 라인에 있고요. 급여 정보를 클릭해요. 여기서 이제 연봉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연봉을 넣으려니 이게 다 마스킹 처리가 돼 있어서 내가 못 봐요. 근데 총무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다 암호화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여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기 칸에 한번 새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하자면은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책정 임금을 추가를 해도 지금 마스킹으로 닫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F3번을 이용해 줍니다. 이렇게 컨트롤 F3번을 넣어 주면은 로그인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확인 눌러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입력해주면 돼요. 연봉 얼마? 5천만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닫아주면 돼요. 똑같이. 끝?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확인하시려면 확인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7월입니다. 지급일 얼마? 1번. 사업장 조회.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예, 아무것도 안 뜨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급여 계산이 있습니다. 만약 급여 계산 오류 걸리면은 재선정까지 하시면 돼요. 자, 급여 계산 클릭하고 체크된 사원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이걸 해야 급여 계산이 돼요. 그럼 계산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록됐죠? 그러면은 배우진에 클릭합니다. 배우진에 아까 연봉은 5천만원, 월급을 했을 때 이 금액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요구사항은 해당 지급일자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급여 총액에 보면은 총 과세 금액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8,299만 8,070원입니다. 자, 11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배우진 거를 반영한 후에 금액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당에서는 2024년 7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특별급여 지급 항목의 지급 요건을 직접 반영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계산할 때 해당 지급 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입니다. 자, 봅시다. 지급 항목은 P07
특별급여이고요. 분류코드는 직종별로 잡아줍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인사 기초 환경 설정에 나왔던 문제 있죠.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무조건 필수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2024년 7월 기속이고요.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근데 분류 코드를 직종별로 해가지고 금액을 넣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급 요건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급상여 지급 일자는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요구 사항이 지급 항목의 지급 요건이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는 게 맞겠네요. 지급 공제 항목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쩐지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 이번에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급여 지급 2024년 자 P07 특별급여이고요. 분류 코드는 직종별인데 P07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급여가 있는 쪽이 아닌 특별급여가 있는 쪽으로 보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왜냐 이 문제에서는 특별급여 지급공제 항목이니까 급여 구분을 특별급여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급여를 잡아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면 분할을 이용을 해서 자 보면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고무직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지금은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마감 취소를 자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제 마감 취소가 되고요. 마감 취소를 해줘야지 금액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직을 얼마나 해줄 거냐면은 10만원에서 15만원을 변경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다시 마감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항은 끝났고요.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은 이미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 7월이고요. 지급일은 특별급여로 잡아줍니다. 사업장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요. 그리고 사무직하고 생산직인 경우에는 금액이 각각 5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이제 네모칸에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 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끝났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이제 다 끝나고 급여 계산을 할 때 해당 지급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11번이랑 문제 요구사항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급여 총액을 자 클릭을 해줍니다. 급여 총액에 클릭하면은 과세 금액이 나와요. 얼마? 1호, 251 4901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이 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구분으로 기본급 공제액을 계산하여 다음 해당 금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아래의 보기 기준을 토대로 2024년 6월 기속 박국현 사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기본급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되는 원단위 금액은 절사, 책정 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계산기 필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계산기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시급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급을 알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근태 이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태 계산은 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시급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시급을 알려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그 시급 자체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사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인사정보 등록에 자 클릭을 하면은 박국현이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7번 라인에 있죠. 여기에 이 사람의 급여 정보를 자 클릭해서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마스킹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F3번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시급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시급이. 그래서 2021년도에 연봉의자 클릭을 해서 F3번 해가지고 확인 누르고 이 사람의 시급 얼마냐면은 22,222원입니다. 자, 이거는 원단위 절사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하시면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값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정보 등록에 시급이라는 금액 22,222원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제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급여관리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첫 번째 근태 결과 입력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자, 7월달 날짜가 6월이죠.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박국현으로 7번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전근태 일수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지각시간, 외출시간 곱하기 1.5 책정 임금 시급 22,222원. 일단은 보면은 잘못 봤네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오른쪽 제일 오른쪽 칸에 있어요. 여기. 자, 보니까 지각은 몇 시간? 2시간. 지각시간 1시간 45분. 조퇴는 하루 2시간 15분. 외출은 1시간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퇴는 2시간 15분이에요. 지각 외출은 얼마냐면은 지각이 1시간 45분 1시간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뭐 해가지고 2.75 곱하기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15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프 단위로 이렇게 하프란다 쿼터 단위식으로 해요.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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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두 개가 30분이면은 0.5를 이제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3개가 되면은 0.75로 해주고 그 다음에 1시간이면은 1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1시간이 1이고요. 그러면은 15분이면은 4분의 1이 값이죠. 그럼 0.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30분이면은 2분의 1이니까 0.5로 잡으면 되고 45분은 4분의 3이니까 0.75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 1시간 45분이니까 1.75 플러스 1.5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시간 15분은 2.15로 잡아주시면 돼요. 2시간 15분 2.25로 잡아주시면 돼요. 2.25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가지고 곱하기 시간만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5배만큼 이제 곱해주면 되고 1.75 더하기 1.5 3.25 곱하기 1.5 4.875 곱하기 2 해주면은 108332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원단위 미만은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8330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25 곱하기 2 시급 22,222원 얼마냐면은 99,999원인데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99,999원. 아깝네. 이런 차이로 10만원 안되네. 그래서 99,990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얼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20만원 넘을 거예요. 얼마? 208320 돼요. 자, 그러면은 13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당에서는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2024년 7월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한 후에 급여를 계산할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 내역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은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 기준대로 확인합니다. 자,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이고요. 부서가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번, 15번은 일용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은 조건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형태가 매일 지급이고 자재부임에서 시급인 사람, 평일 10시간, 토요일 2시간, 12,000원입니다. 오, 시급이 올랐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일용직 사용 등록에 자 클릭을 해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재부이면서 이제 시급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일용직 해가지고 급여 계산 해주면 됩니다. 이 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은요,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일용직은 여기 일용직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이제 자재부이면서 이제 시급인 사원을 찾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자재부이면서 시급인 사람을 찾는 거. 두 개 다 찾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죠. 자, 하나, 2번. 자, 여기 숫자 적어줘요. 왜냐면 여기 숫자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2번. 그 다음에 6번. 자, 그 다음에 10번. 13번. 15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6, 10, 13,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사업장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업장은 뭐 필요 없고요. 부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서는 자재부. 다시 할게요. 고용 형태는 시급.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딱 5개 뜨는 거죠. 2번, 6번, 10번, 13번, 15번 이렇게. 총 5명이더라? 이렇게 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7월이에요. 지급일은 1번 매일 지급. 자, 데이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 추가를 자 클릭합니다. 대상자 추가를 하면은 숫자가 다 없어요. 참고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번, 6번, 10번 없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15번 없어요. 사운코드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3명으로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13, 15 없죠? 없다. 예.
10번도 없고, 10번 있죠. 2, 6, 10, 13, 15, 13, 15만 없네. 그럼 총 4명, 3명. 15번 있고. 이게 번호가 막 돼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다 4명입니다. 확인 눌러줘요. 2, 6, 10, 15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다시 여기에서 클릭을 해줘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일괄 적용 클릭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 안 하면 일괄 적용 안 떠요. 일괄 적용하면은 여기에 평일 10시간 01000 참 빡세게 시킨다. 자 보면은 평일이고요. 12,000원입니다. 그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해당 지급일자의 신고 대상이 아닌 비과세는 110만 4천원이 지급되었다. 자 급여 총액을 보면은 비과세 신고 제외분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해당 지급일자의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가장 적은 사원은 박동민 사원이며 해당 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3974820원이다. 자, 박동민을 클릭하면 월 지급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차인 지급액이 397482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3번 유송용입니다. 유송용 사원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29,670원이 공제되었다. 자, 유성용에 보면은 여기 고용보험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9,760원. 맞죠? 그 다음 4번.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는 31일 중 27일을 근무하였으며 대상자는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이다. 박소담은 연장 비과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 제외분 빼고 연장 비과세가 박소담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간은 전부 다 27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이제 맞는데 박소담 거의 연장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2024년 7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에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황시윤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2024년 7월 해당 일용직 대상자의 실지급액 총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릅니다. 자, 이 문제는 일정 기간 지급에 대한 문제로서 첫 번째는 황시윤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7번 황시윤에 대해서 클릭합니다. 황시윤에 대한 사원 등록 정보를 변경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여로 해줘요. 생산직 비과세 적용하죠. 안함이죠. 안함.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 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다 여로 돼 있네. 고용보험은 부예요. 나머지는 여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뭐 혹시나 이제 저장이 잘 돼 있냐 확인하려면은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부, 여, 안함 이렇게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자, 평일 10시간 근무에 토요일 2시간 근무를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 7월이에요. 근데 지급일은 언제냐 했을 때 지급일은 2번 매일 일정 기간 지급. 여기에 사업장은 없고요. 그러면은 조회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 뜨죠 여기에. 자, 평일 10시간에 토요일 2시간이고요. 비과세는 없습니다. 자, 똑같이 체크해주고 일괄 적용에 10시간 평일 그 다음에 토요일 2시간. 자, 빡세게 일 시키죠. 자, 이렇게 돼요.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대상자들의 실지급액 총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실지급액은 여기 급여 총액에 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은 급여 총액, 개인으로 보려면은 월 지급액과 개인 정보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지급액이니까 차인 지급액을 뜻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하나 69640원이 됩니다만, 저 어디서 잘못 입력했나? 황시용 거는 그러니까 고용보험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이 있나? 없는데 약간 오류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다 했고 연장 비과세 적용 안 함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상의 문제라 가지고 또 안 맞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유사값 그냥 찾으시면 되고요. 15번의 답은 2번으로 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한 5만원 정도 좀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절차대로 그냥 맞게 해주시면 돼요. 자, 16번부터 20번까지는 현황조에서 보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당회사의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2024년 2분기에 지급공제 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이 키워드가 되고요. 연간급의 현황에서 자,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급의 현황인데 연간급의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간급의 현황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자 부담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해 주면 되고요. 2분기면은 4에서 6월이에요. 그리고 사업장은 인천 지점만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급 총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지급 총액은 요 제일 밑에 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지급 총액 제일 밑에 칸 얼마냐면은 194 693 1301원이 됩니다. 공제 총액은 얼마냐 했을 때 24 159 730원이 돼요. 그러면은 16번에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당회사는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2024년 6월 기속에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급상여가 있고요. 이체라는 키워드가 있죠. 요걸 합치면은 급상여 이체 현황이 됩니다. 요게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는 급상여 이체 현황 자, 클릭합니다. 자, 인천지점 거고요. 급상여이고 자, 기속 연월일은 6월. 지급일은 1번. 조회조건 사업장은 인천지점으로 해줍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급상여 이체 대상의 총 인원은 11명. 실지급액은 93052-06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밑에 총계는 몇 명이냐면은 11명이에요. 근데 실지급액 얼마냐면은 93052-06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계좌 이체를 통해 급상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사람은 없고요. 다 은행이 다 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기업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보다 적다.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2160만 2030원.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1665만 5730원. 신한은행께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보다 적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우리은행을 통해 급상여를 지급받은 인원은 3명. 총 이체 금액은 2160만 2030원이다. 우리은행 거는, 이제, 급상여 이체가 3명인 거 맞고요. 2068만 1,500원이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대한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당에서는 2024년 상반기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P06 근속수당을 적게 지급받은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수당별 지급 현황입니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에 클릭합니다. 자,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에서 조회 기간은 상반기니까 1에서 6월입니다. 수당 코드는 P06 근속 수당. 사업장은 인천지점입니다. 자, 수당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노희선, 박국현, 박용독, 이성준입니다.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보면은 2606060, 노희선은 2030750, 그 다음 박국현은 3277720, 이성준은 2987530. 근속수당에서 제일 오래 받은 건, 제일 적게 받은 건 누구예요? 그렇죠, 노희선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인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2024년 2분기 급여 집계 현황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자 합니다. 2024년 2분기 동안 지급 구분이 급여인 내역 중 소득세가 가장 많이 공제된 부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2분기 급여 집계 현황을 부서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집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서별이라는 뜻이 이제 여기 이제 항목별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클릭합니다. 자, 2024년 2분기 4에서 6월입니다. 지급 구분은 그냥 급여이고요. 사업장은 따로 없고요. 집계 구분은 부서별입니다. 자, 조회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득세가 가장 많이 이제 한 부서를 이제 어디냐 이제 보는 거예요. 소득세는요. 자, 여기에 총무부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이제 소득세를 좀 많이 이제 부과한 데는 여기 관리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요? 그렇죠. 정답 몇 번? 3번. 관리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소득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부과된 부분 5095-8801 관리부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ERP 인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당 회사는 부서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기속 자재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시 부서 전체의 급상여 지급공제 항목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회 기간은 6월. 지급일은 1번. 사업자. 부서죠. 부서 전체.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재부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급 찾으면 돼요. 기본급 이제
1121만 8,330원.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면은, 차인 지급액은 제일 끝에 있어요. 2,597만 9,060원. 이게 차인 지급액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급 합계가 이거 있을 텐데. 여기 있어. 네, 지급 합계는 여기. 29274,37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는 밑에 이제 보시면은 2036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득세를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사회보험 부담금은 여기에, 있고요. 금액 얼마냐면은 55만 100원이 돼요. 그래서 금액 다르죠. 금액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 합계 금액은 얼마냐면은 공제 합계 금액은 오른쪽에서 이제 보면은 공제 합계가 나와요. 3295, 3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미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인사 2급은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이제 보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을 하며 인사 2급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실 풀이 해설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적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은 도움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인사 2급은 좀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보다는 외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인사 2급 이론도 꼭 많이 신경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때까지 보아주신 분 매우 감사합니다.